여러분 30평 이하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것에 꼭 신경을 쓰세요. 분명 이렇게 하시면 집의 기운이 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사실 넓은 집보다는 좁은 집이 더 풍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뭘 할 수가 없어. 에이, 집도 좁은데 무슨 풍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이것은 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좁은 집일수록 색상은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넓을수록 중후하고 무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좁을수록 단순하고 밝게 심플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능한 밝은 색을 많이 사용하시고 단순한 색을 많이 사용하세요. 이는 시각적인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좁은 집에서 어두운 색상이 강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에이, 굴에 들어갔다 나온 느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절대 좋은 기운, 즉 생기가 강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 역시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웃어야 하고 또 어려울수록 여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부정의 기운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좁은 집일수록 현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집일수록 현관이 충분히 넓고 또 신발장을 두는 공간 역시 충분히 넓을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좁은 집이라면 이런 공간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라면 현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좁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이에요. 신발이 어수선하지 않게 두는 것, 반드시 나란하게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좁든 넓든 집 안으로 제일 먼저 기가 들어오는 곳은 바로 현관이고 창가입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이곳은 깨끗해야 합니다. 밝아야 합니다. 절대 뭔가를 현관에 던져두는 일, 그래서 현관을 더욱 좁게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가능한 큰 거울을 하나 현관에 두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어느 부잣집이나 반드시 지키는 것으로, 원래는 거울은 거실에 두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현관이 좁다면 오히려 현관에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좁은 집일수록 침대는 꼭 잘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좁아서 침대를 위치에 맞게 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거기밖에 둘 곳이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방향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현대에는 부잣집에서도 침대 방향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침대 위에 뭔가를 올려두는 일만은 꼭 삼가하시도록 하세요. 네, 침대는 무조건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일도 하고 또 책도 보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좁더라도 이 공간만은 꼭 따로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공간과 일을 하는 공간이 겹치게 되면 절대 그 집에서는 번영의 기운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침대 위에서 일을 하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좁은 집일수록 작업 공간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위에 이야기의 연장인 듯한데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좁더라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책상을 두시든 탁자를 두시든 꼭 두십시오. 혹시 그 집에 창문이 있다면 가능한 창가를 보도록 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좁은 집은 아무래도 음기가 강하기에 이런 양기가 강한 장소에서 번영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성취운이 더 좋아질 수 있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가능한 이곳에 앉아 벽을 보거나 창을 보거나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세요. 네, 절대 집 안이 보이도록 의자를 벽 쪽으로 배치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는 반드시 일만 하세요. 이곳에 옷이나 음식물, 그 외 작업과 관계 없는 것을 올려두는 일만은 없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서는 이것만 꼭 신경을 쓰십시오. 아마 좁은 집이라면 이것을 주방이라고 말하기 힘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네, 원룸이나 투룸의 경우가 그러할 거예요. 물론 아파트의 경우라면 좁더라도 주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원룸이나 투룸이라서 이렇지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는 꼭 명심하십시오. 네, 냉장고 안에 정리와 쌀을 두는 곳의 위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냉장고 안이 비어 있으면 절대 재물운이 그 집에 살아나지를 못하게 되며,
또 냉장고 안이 혼란스러우면 그 집은 돈 문제가 사라지지 않게 되며, 또 그곳에 있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집은 이미 돈 문제가 골마 터져 있는 집입니다. 물론 쌀을 두는 건 역시 아무 곳에나 함부로 두지 마시고 바닥에 뭔가를 깔고 두든지 바닥에서 약간 띄우든지 항상 정갈하게 두시도록 하십시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하셔도 절대 어느 집이든 돈 문제가 생겨나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좁은 집일수록 화장실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집이 좁을수록 화장실의 문은 꼭꼭 닫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대신 환풍기가 잘 돌아가서 환풍이 잘 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집이 좁을수록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화장실에서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거예요. 네, 무엇이든 쌓아두지 마세요. 이것은 가난을 만드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좁고 꽉 차면 그곳에서는 기회 안정이 생겨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화장실은 돈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 집에서는 절대 돈복이 살아나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집이 좁을수록 필요한 것만 두는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특히 그곳이 화장실이라면 이는 정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좁은 집일수록 수납과 공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굳이 풍수가 아니라도 어느 집이나 절대적인 것이겠죠. 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수납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집이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집이 좁다면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정리하는 습관, 또 수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풍수적으로 기의 흐름을 좋도록 만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 부자들 치고 정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네, 정리하는 습관 꼭 익히시도록 하세요. 여덟 번째로, 좁은 집일수록 전체적인 조화에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어디든 더 좁게 느껴지고 또 더 넓게 느껴지는 것은 전체적인 조화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네, 좁을수록 더 균형에 맞춰서 두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안정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좁은 집일수록 가운데에 뭔가를 두는 일 삼가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은 시각적으로 아주 좁게 느껴지도록 만들며 또 아주 답답함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기운들이 다 망쳐진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좁은 집일수록 무조건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집은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물론 좁으면 좁을수록 음기는 더 강해지게 되겠죠. 하여 집안의 양기의 대표적인 것, 즉 유리나 거울은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전신 거울을 하나 두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의 균형을 만들어 그 집에서의 기운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부를 안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산다는 넓은 집에도 반드시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신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대적으로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풍수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